네, 안녕하세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1부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 금융전공자인 동욱님의 시선으로 이번 공수와 연관된 금융 테마 바탕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욱님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1부에서 만나 뵀던 금융전공한 이동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좀 재밌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적인 이득을 좀 본 회사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사모펀드인데요. 혹시 이제 사모펀드, 공모펀드 또는 이렇게 펀드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신지 한번 어, 여쭤보고 싶어요. 확실히 그렇게 막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좀 개념을 잡고 넘어가 주시죠. 네. 일단 펀드라는 게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펀드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 지니님이나 아니면 저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또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대신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자산에 공동으로 투자해주는 그런 상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공모와 사모펀드가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사모펀드에 속해요. 사모펀드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이제 전문 투자자 또는 고액 투자자 또는 기관들에게 한정적으로 사적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대상들에게 규제가 좀 덜하게, 그러니까 자산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이제 위험한 전략을 구사해도 되고 그런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유로운 펀드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베네수엘라 사태 이 연관된 이야기 한번 풀어보시죠. 네. 일단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구사하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산이 있으면 헐값으로 어떤 모종의 이유로 떨어졌을 때 그때 사서 다시 반등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헐값의 자산을 사들이는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채권을 샀어요. 채권을 샀는데 얘네가 채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네네. 뭘 샀는지.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회사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PDVSA라는 회사랑 시트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PDVSA라는 회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 석유 회사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얘네가 일반적인 석유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얘네는 베네수엘라의 알터 이고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좀 세게 얘기하면 하수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그 석유 사업을 하는 거에 동반돼서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뭐 안 좋은 불법적인 또 정치적인 또 제재를 가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다용도로 사용된 즉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이제 검은 그림자 정도로 판결을 내린 그런 회사예요. 네. 근데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주인공 시트고가 있습니다. 시트고는 PDVSA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예요. 회사 중 하나인데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은 얘네가 시트고가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에서 시트고를 경매에 올려서 얘네를 공중분해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경영권을 이제 입찰하는 사람들, 입찰하는 회사 또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게 시트고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또는 이제 분배를 함으로써 이 떨어진 채권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구사한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죠. 이 그래프 보니까 지금 굉장히 변동이 크게 보이거든요, 저는. 네. 혹시 한번 자세하게 이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네. 일단 그래프를 어떻게 읽냐면요. 이제 왼쪽 y-axis 보면은 이제 100센트부터 막 0까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00이 그냥 원가로 생각하시면 되고 0이 말 그대로 아무 가치가 없는 무쓸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2017, 18, 19까지는 이제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두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경제 제재가 가해지다가 이제 그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채권 거래도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심지어 베네수엘라가 디폴트까지 되는데 혹시 디폴트가 뭔지 혹시 알고 디폴트가 있으신지? 그냥 영단어 뜻으로는 뭔가 약간 기본가 뭐 이런 네. 건데 금융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죠? 디폴트라는 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채무 불이행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지인님한테 100원을 빌렸는데 내일까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제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갚아요.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디폴트가 되는 거예요.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라가 디폴트가 된다는 거는 그 국가의 신용도가 정말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 그쵸. 나라는 운영이 안 되는 나라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락하는 2018년도 초반쯤에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이제 알터 2고 판결이 이제 2018년 후반, 2019년도 조금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가지고 그러면은 채권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할 수 있겠다. 담보가 돼. 시트고라는 회사가 담보가 되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가는데 보시면 2020년도 네. 중반에 0까지 내려갑니다. 네네. 이게 계속 얘기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시트고라는 게 미국의 입장과 베네수엘라 입장을 봤을 때 시트고라는 회사가 사실상 는 베네수엘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인데 얘를 이제 인정해버리고 시트고라는 회사의 자산을 이제 담보로 그 회사를 담보로 냅두고 하면은 그 권한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예 그 시트고 콜레터럴에 대한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제한을 걸어버리고 이어서 베네수엘라 정부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심지어 채권 거래까지 금지시켜버려요. 그래서 거의 채권 가격이 0까지 내려갑니다. 그때가 바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때까지 조금 전쯤에 이렇게 쭉쭉 떨어질 때 아마 이쯤 사지 않았을까? 사실 아무도 언제 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펀드에 이제 걔는 규제가 세지가 않고 그쵸. 공개하는 일부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0까지 내려갔고 이제 마지막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2014년쯤 돼가지고 이제 그 규제를 풀어버립니다. 채권 규제를 이제 풀어버리는데 왜 그럼 갑자기 잘 말려주기다가 갑자기 풀어버렸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말려 죽였는데 얘네가 말려 죽인 상태로 몇 년을 어떻게 버텨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얘네를 아예 없앨 수는 없겠네. 그러면은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얘네가 지금 암으로 조금 표현을 드리자면은 2기암인지 3기암인지 4기암인지 이제 판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유동성을 풀어주자. 이제 시장이 판단할 수 있게 얘가 어느 정도까지의 가치인지를 그래서 풀어주는 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가격을 보면 한 50언저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을 제가 빌렸는데 사실상 그 채권의 가치가 50, 절반 아래로 떨어진 그 상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시트고 담보에 대한 자산을 2024년 넘어가면서 풀어줍니다. 아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살았던 마드로 체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들고 있는 게 국채냐 회사채냐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상 이게 검은 그림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PDVSA를 그래서 그냥 국채를 들고 있든 뭐 회사채를 들고 있든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시트고가 그 담보가 되겠다라는 그 기대감 두 가지가 충족돼서 지금 거의 다시 원상 복구가 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긴 이야기였죠? 아닙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럼 하나만 한번 여쭤볼게요. 예.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모펀드여서 뭐 네. 자세한 그런 걸 모르겠지만 네. 혹시 이렇게 예상되는 뭐 이렇게 수익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시트고의 잠재 이제 시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시총이 달러로 한 110억에서 13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거를 다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몇십억 달러, 한 10몇 억, 20몇 억 달러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심지어 먹은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는 평가예요. 평가죠. 실현은 한 건 아니고 평가 손익이 그 정도 됐지만 뭐가 됐든 간에 기관들의 이야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죠.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숫자가 정말 크네요. 네, 생각보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전공자의 시선으로 이번 공습에 약간 다른 이면을 또 보여준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재밌고 한편으로는 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